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걸록격의 패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격이 되어 있는 사주가 다시 패격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중 유패 필시 대기 폐중유성 전빙구웅 하위 대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중유패라는 것은 성격 가운데에 패격이 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꺼리는 것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격 가운데에 또 성격이 되는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뭔가 구해지는 육신에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구해주는 육신, 그렇죠? 구신 또는 구웅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무엇을 꺼리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위 대기 무엇이 귀신을 대하고 있는가? 무엇이 귀신을 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폐중유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성중유패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패격이 될 때에는 반드시 필히 꺼리는 것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귀신을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격이 성격이었는데 패격이 되고 패격이었는데 성격이 되는 이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격되었다가 패격이 될 때는 사주에서 격을 패격시키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꺼릴 기자로서 꺼리는 오행이라는 거죠. 귀신은 꺼리는 오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란 격을 패격시키는 육신을 말한다. 자, 패격이 되었다가 다시 성격될 때는 또 사주에서 격을 구하는 구신이 있기 때문이다. 자, 구신이라는 건 뭐예요? 구신이라는 것은 꺼리는 귀신을 제어하는 것. 그쵸? 그래서 구웅이란 패격을 구해서 성격시키는 구신을 말하는데 패격시키는 귀신을 제어하거나 합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합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관격이 성격되었는데 귀신을 만나서 다시 패격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 정관 봉제 이우 봉상 투간 이우 봉합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관이 재를 만났어요. 그럼 재생관에서 좋죠. 성격된 거예요. 그러나 그죠? 또 상관을 만난 거예요. 또 상관을 또 만난 거예요. 그죠? 이게 상관을 만나면은 이 위치가 상관생재 재생관이 되면 좋은데 이 위치가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가지 않고 그쵸? 상관경관으로 가면은 패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또 뭐가 있냐면 정관이 투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정관으로 드러났는데 또 뭐냐면 합을 만나는 거. 그래서 정관격이 합이 되면 파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정관격이 상관을 만나면 파격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합이 되었다가 이제는 파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이 되었다가 파격이 되기나 성격이 되었다가 파격이 되는 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중유패를 얘기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관격이 투간되면 100% 이제는 이거는 격이 바로 쓴 건데 이게 합을 딱 만나는 거 이거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패격이 된 거고 앞에 거는 상관생재로 잘 갖추고 있었는데 또 재생관으로 정관이 재생관으로 잘 갖추고 있었는데 다시 상관을 만나서 상관경관이 되는 것. 그래서
사주는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주 분석을 잘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원국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대운도 같이 겸해서 봐야 된다. 왜 대운을 통해서 또 성격이 되기도 하고 파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정관격이 재성을 만나서 재상관으로 성격이 되었는데 또 상관을 만나면 패격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천관이 투관했어요. 그래서 정관격이 딱 섰는데 이 정관이 합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합 자체가 기신이 돼서 패격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정관이 재를 만났는데 상관을 봐서 패격이 된 경우예요. 자, 여자 사주입니다. 자, 신미, 신묘, 무자, 을묘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자, 묘월에 출생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정관격인데, 그쵸? 시간으로 을목이 투관했으니 이거는 분명히 정관격이 바로 섰습니다. 튼튼하게. 그쵸? 거기다가 이 정관은 연지하고 이렇게 묘미 합을 또 이루고 있어서 정관격이 잘 서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연월간에 상관이 이렇게 드러나서 상관을 또 만난 거죠. 그쵸? 그래서 상관을 만나서 합격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일지에 있는 자수가 재성이죠. 정제. 그래서 이 정제가 좌우묘로 지지에 있으니 고요하게 있다가 운에서 그쵸? 신금이나 그쵸? 진토를 만나게 되면 자진 삼합이 되거나 신자 삼합이 되거나 자진 회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생관으로 이렇게 수생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천간으로 재성은 지지에 있고 천간으로 정관이 드러나 있으니 이거는 누가 봐도 정관격의 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또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정관격은 패격이지만 정관이 해묘미 목국에 시지에 또 묘 정관이 또 있고 또 시간에 을목 정관까지 나와 있고 거기다가 또 이 자수의 생까지 받는다면 이거는 정관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쵸?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록 상관이긴 하지만 이 상관은 이렇게 묘월에 절지에 앉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수에 설기되고요. 저기 상관생제가 설기되고 또 시지에도 절지에 있고 오직 그나마 미토의 생을 받고 있지만 이 미토는 해묘미 목국으로 이렇게 무리져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은 가벼운 상관이에요. 그쵸? 두 개나 있어도 가벼운 상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억부론으로 보면은 관이 너무 무거운 것을 이 가벼운 상관이 덜어내는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사주가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대운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자 사주의 6대운이니까 음간이 순행으로 돌아가니 첫 대운이 임수가 되겠네요. 그쵸? 임진 대운이 되겠네요. 임묘진으로. 그 다음에 계수 대운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 대운에는. 그쵸? 계사 대운을 만나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6대운이고 여기는 16대운이에요. 그러면 이 16대운, 6대운, 16대운에는 수가 그 재성이 대운에서 이렇게 25살까지 그죠? 26대운 전까지는 이게 이제는 수라고 하는 재성이 대운에서 작동을 하니까 이 신금들이 이거를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죠? 그래서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이거는 그 대운에서는 운에서 이렇게 성격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다음에는 저를 간목대운이죠. 26대운에서 간목대운에 가보대운으로 이렇게 이제는 흘러가네요. 그쵸? 가보대운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36대운에는 또
을미대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46대운에는 그죠? 병신대운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에는 수대운으로 상관생지 재생관이 돼서 별 무리가 없었고, 대신 저는 26, 36대운에서 제일 어려웠던 대운은 26대운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지금 현재 대운이죠. 이제 한 서너 됐으니까 이 갑오대운은 조금 힘든 대운일 수 있다. 인성 대운이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이제는 그 관살혼잡으로다가 이렇게 이제는 관살혼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관이 어느 정도 또 칠사를 제어해 주기 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뭐 불리하게 힘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36대 운에는 또 상관경관 운이 또 들어오지만 정관이 너무 무거운 상태에서는 이때의 상관경관은 천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46대 운부터는 좀 확 풀리는 대운이죠. 병화가 이제는 그 편인이 와서 상관을 저렇게 합살하면서 편인이 이제는 상관하고 이렇게 합을 하면서 이렇게 상관경관 패격을 이제는 확 다시 잡아서 격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대운이기 때문에 원국에도 비록 격은 합격이지만 대운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흘러가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대운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사주 해설을 보면, 자, 무토일간이 묘월에 출생하고 시간으로 을목이 드러나 정관격인데 영관과 월간의 신금상관이 드러나서 정관격이 패격이다. 일지에 자수, 재성이 있으나 회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관생재 재생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대운, 2대운의 재성을 만나 상관생재가 되어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니고 대학은 북경대를 졸업한 사주이다. 3대운과 4대운은 간목과 을목대운으로 이제 관살 혼잡이 되니 가장 힘든 대운이지만 상관이 약하고 정관은 무거우니 나쁘지는 않다. 그죠? 5대운 병신부터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사주이다. 현재 고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목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봤을 때는 저랑 인연이 좀 있어서 제 밑에서 잠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딱 보면은 절대로 상관경관 사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상관을 쓰는 독특한 그런 어떤 느낌도 없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딱 보면 조선시대 여자 같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자기 자신을 꾸밀 줄도 모르고 굉장히 검소하고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또 이제는 부모님이 또 가수원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또 이제는 그 농사철 되면은 또 그 공부하다 말고도 가서 뭐 가수원에 가서 막 포도도 따고 감자 고구마도 캐고 그러면서 아주 농사일도 도와주는 착한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년생이고 정관격인데 식신과 합을 해서 파격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연주는 경인, 기묘, 무진, 을묘입니다. 남자 일대운이고요. 자, 무토일간이 묘월에 출생하고 시간으로 을목이 투간했으니 정관격입니다. 그쵸? 이 정관격인데 멀리서 있긴 하지만 연간에 경금 식신하고 이렇게 을경합이 되어서 격국으로는 합력은 약하지만 격국에서는 파격에 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이제 나이가 워낙 많이 드신 분이라서 과거에 뭐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고요. 제 사무실에서 상담했던 사주인데 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사주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묘월에 출생하고 을목이 투관되어 정관격이다. 정관격이 인성도 없고 재성도 없으니 외로운 관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고관무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정관격은 재생관이 돼야 되고 관인상생이 돼야 되는데 이 사주에는 재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성격 자체가 이제는 안 되어 있는 사주예요. 더구나 멀리 연간에 있는 식신 경금과 합을 이루니 폐격이 되었다. 자, 여기서는 합 자체가 귀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은 부인이 그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재산을 저기 손실을 보게 했는데 이제 뭐 자꾸 남편한테 돈을 요구하고 갔다가 또 잃고 그리고 뭐 빚까지 지고 그리고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다단계에 빠져 있으니 이러다가는 저기 노후에 살 수 있는 돈까지 다 바닥나게 생겼다고 그래서 황혼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왔던 사주예요. 멀리 지방에서 이제 오셨는데 딸들이 저는 서울 근방에 사니까 어떻게 저를 어떻게 알고 같이 따님들이 저는 그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상담했던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남아서 한번 사주 예문으로 올렸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격이 성격이 되었다가 폐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왕생관 이우봉 상봉합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뭐야? 왕성한 제가, 그쵸? 왕성한 제가 관을 생화하는 거예요. 재생관으로. 그쵸? 왕성한 제가 정관을 생화하고 있는데, 그쵸? 또, 뭘 만났어요? 또 상관을 만나거나 합을 만나면은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제는 제격이 이제는 뭐예요? 제격이, 그쵸? 제격이 재생관을 한 거죠. 그쵸? 재생관으로 일단은 성격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재생관으로 성격이 됐는데 뭘 만난 거예요? 이 상신이 상관을 만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상관을 만났다. 그쵸? 상관을 만나서 상관 경관 하거나 또는 정관이 이렇게 합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설과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격은 정관을 순용으로 성격을 시키는데, 그쵸? 재생관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순용이? 식상생재가 있죠. 자, 식상생재로 성격을 시키거나 재생관으로다가 성격을 시킨다, 순용으로서. 그러나 상관과 정관이 천간에서 만나면 상관경관이 되니 폐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신으로 썼던 그런 정관이 상관경관으로서 극을 당하니 제격은 상신을 잃어서 폐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재성이 합을 만나도 폐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격인데 제격이 합을 만나는 거죠. 격이 합을 만나도 이제는 합격이 되는 거고 또 뭐 정관이 상관경관 만나도 합격이 되지만 또 정관이 합을 만나도 또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6년생이고요. 전직 가수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무속인으로 있습니다. 자, 격은 편제격이에요. 자, 연주가 여자사주 7대운이고요. 연주가 병신, 월주가 을미, 일주가 을미, 시주가 경진입니다. 자, 을목일간이 미월에 출생해서 해묘미 삼합이 없고 해묘미 삼합이 있어도 이건 목곡으로 되기 때문에 비경겁제로서는 격을 잡을 수가 없으니 이제 초기 정화나 봉기 기토로서 격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격은 7대운이니까 3, 7이 21, 그쵸? 역행이니까
봉기가 사령이네요. 그쵸? 봉기가 사령해서 뭐예요? 편제격으로다가 저 격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편제격인데 편제격에 뭘 봤어요? 시간에 경금 정관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 떡이 있는 사주죠. 정관을 상신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자 사주에서는. 그래서 재생관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월간에 비견 을목이 드러나서 비견과 정관이 을경합으로 합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주는 정관이 합이 돼서 합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뭐도 또 있어요. 을경합만 된 것이 아니라 또 병화 상관이 또 정관을 상관 경관까지 하는 이중으로 이 정관을 진짜 막 극을 너무 묶어놓기도 하고 때려잡기도 하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삶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참 잘 만났는데 어쨌든 결국은 가수하다가 모진 풍파를 겪어내다가 어차피 본인은 저는 결국 무속인이 되었고, 본인을 무속인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대신 머리 깎고 스님까지 돼버렸는데도 결국은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편은 스님이 돼서 이혼하게 되고, 본인은 결국은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그러한 사주입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미월에 출생하여 회합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봉기사령으로 편제격이고, 연간의 병화가 투관되어 상관 생적격으로 성격되었으나 시간의 경금 정관을 상관이 상극하여 폐격이다. 그 지지에서 신진이 회합으로 임수가 동하여 상관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은 월간의 을목 비견을 생하느라 상관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네요.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신진 해합이 있다는 거예요. 신진 해합이 있으면 수가 발동하죠. 수는 인성이에요. 그쵸? 인성이 수가 이렇게 수국하로다가 상관 폐인을 했다면 이 정관은 살아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을경합으로 묶여서 어차피 합격은 합격이에요. 그쵸? 그것도 그거고, 그 다음에 이 수는 수생목으로 이거를 재화를 못하는 게 비견이 나와 있어서 이 수인성은 오히려 수생목으로 비견을 생하지 이 병화 상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생목해서 목생화 화극금으로 가고, 또 수생목 받고 을경합하고, 어차피 이 경금은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성격의 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투식, 이설기, 우우, 제로 그랬습니다. 자, 인성격이 식신이 드러나서 설계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인성격이 이렇게 식신을 봤다는 것은, 그쵸? 식신을 봤다는 것은 이건 인하식이든 인비식이든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전문가 사주로. 그쵸? 그래서 인투식은 인성이 그쵸? 인성격이 식신이 천간으로 투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비식 사주를 이야기하는 거다. 설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식신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그죠? 또 여기서 뭐야? 설계하고 있는데 또 뭐야? 재성이 드러나서, 그쵸? 드러났다. 이슬처럼 드러난 거죠. 재성이 드러나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극인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성격이 인하식이든 인비식이든 식신으로다가 잘 설계되고 있는데 재성이 드러나 있는 거, 재성이. 그쵸?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식신생재가 된 거죠. 식신생재가 되니까 결국은 제극인이 돼서 합격이 되었다. 지금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럼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인투식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인비식이나 편인투식이나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는 볼 수가 있죠. 자, 편인 투식격은 편인이 일간을 생화하고 편인의 생화를 받은 일간이 식신으로 설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전문가 사주로 빼어나다. 이런 경우 재성이 투간되어 편인을 극지하면 폐격이다. 그래서 식신격이 그쵸? 식신격이 식신격의 편인이 탈식하면 편제가 식신격을 구하는 구신이 되지만, 그러나 편인투식은 편인격에서 식신으로 설화되는 구조이니 편제가 편인을 극지하면 편제가 기신이 된다. 요거 좀 잘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자, 식신격에서 식신격에서 편인을 보는 것은 편인이 식신격을 파격을 만드는 탈식을 하는 거죠. 이때는 편제가 그쵸? 편제가 편인을 극해가지고 탈식하는 편인을 극해서 식신격을 구하면 이제 구신으로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자체가 성격이 돼요. 그러나 지금 이건 편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신격에서 편인을 받느냐, 그쵸? 편인격에서 식신을 받느냐, 이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편인격에서 식신을 받다는 것은 이건 편인투식, 인비식, 인하식 사주란 말이에요. 편인투식으로서. 그쵸? 그래서 전문가 사주인데, 근데 그래서 이 편인이 일간이나 비겁을 통해서 식신으로 잘 설화가 돼갖고 창의적으로 이게 식신이 창의적으로 잘 설화돼서 자신의 예체능이나 필설로 재능을 잘 쓰는 구조인데, 그쵸? 그러고 있는데 편제가 있어가지고 편제가 또 드러나서 이게 식신이 편제를 생해가지고 이 편제가 격인 편인을 극하면 이거는 파격이에요. 파격. 그쵸? 이건 파격이에요. 폐격. 폐격이나 파격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식신격에서 그쵸? 이렇게 식신격에서 편인을 받다는 것은 이 편인은 뭐예요? 효신이죠. 효신. 그쵸? 식신격에서는 탈식하는 효신이란 말이에요. 효신. 이러면은 편제가 이걸 쳐서 효신을 쳐서 그쵸? 효신을 쳐서 식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신생제격으로 다 성격이 되는 건데, 이거랑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거랑 구분을 못해서 편인투식격에서 재극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다음 예문은 2005년생 학생입니다. 자, 편인격의 폐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사주고 이대운이에요. 자, 연주가 을류, 기축, 신축, 계사입니다. 자, 신금일간이 축월에 출생해서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있지만 이게 편인 월령이기 때문에 사유축 삼합이 돼서 비견이 됐다고 해서 걸록격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인 월령에서 촉이나 봉기로서 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촉이 개수로 잡을 것인지 봉기 기토로 잡을 것인지는 사령을 봐야 되는데, 이대운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2, 3은 6이죠. 근데 여자가 연간을 만났기 때문에 순행해야 되는 사주라서 이거는 30에서 나온 숫자를 빼면은 24일 됐기 때문에 이거는 봉기가 사령이다. 그래서 기토로서 이거는 격을 삼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축월에 신금일주가 기축월에 출생해서 봉기 기토가 사령이라서 편인격이다. 그렇죠? 편인격이에요. 자, 편인격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칠사를 만나야 돼요. 그쵸? 첫째 편인격은 칠사를 만나야 돼요. 네, 칠살이 없으면 두 번째는 뭘 만나야 되나요? 편인격 칠살이 없으면 두 번째는 식상으로 또 성격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칠살이 이제는 있다면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견도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쵸? 칠살과 비견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편인격에서는 그래야지 이 비견이 편인의 제극인이 들어올 때 비견이 이 저는 편인을 구하는 구신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편인격의 칠살은 이렇게 살인상생으로서 편인의 격을 이제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칠살이 정화인데 정화가 없습니다. 일단 그쵸? 칠살이 없고요. 그리고 비견은 있어요. 일간 신금일간이지만 사유축 삼합이 되면 지장간에 있는 유중의 신금이 비견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견은 있는 것으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는 우선 칠살이 없어서 살인상생으로 살인상생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 사주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토생금 금생수로, 그쵸? 사유축 삼합이 되니까 임비식 사주처럼 되어 있고, 또는 편인투식으로, 다른 용어로는 편인격에, 그쵸? 식신이 천간으로 드러나돼서 편인투식격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임비식, 인하식 사주나 편인투식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연간에 을목이 나와 있어서, 그쵸? 을목이 기토를 어떻게 해요? 목국토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제극인이에요. 그쵸? 재성이 나와서 이렇게 제극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파격인 거죠. 이게 그래서 폐격이 됐는데, 아니 그러면 사유축으로 해서 신금이 움직이니까 신금이 을목을, 그쵸? 이렇게 재성을 갖다 비견이 재를 긍긍목하면은 이게 저기 임비식 사주로다가 성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은 참 실력이 많이 높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다면. 하지만 이 신금이 개수가 없었을 때 그 역할을 해요. 그쵸? 개수가 없었을 때. 근데 여기 지금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금이 긍긍목을 하기 전에 뭘 가냐면 이 비견은 식신을 생해주는 쪽으로 가요. 식신을 생해고, 그 다음에 이 개수 식신은 뭐냐면 식신 생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식신 생재로. 식신 생재로 가야 모국토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쵸? 그 식신 생재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는 이 을목이 저는 목국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폐격이 된 거예요. 자, 복잡한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금일간이, 그쵸? 축월에 출생해서 봉기가 사령이라 천간에 투관된 기토로서 편인격으를 잡는다. 그쵸? 근데 여기는 사유축 삼합이 돼서 비견이 있는 거와 같아서 이거는 칠사를 보지 못했으니 뭐냐면 편인 투식격으로, 그죠? 편인이 식신을 보고 있는 임비식 사주 내지는 편인 투식격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인격을 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목토해서 격을 이제는 극을 해버리니 다시 폐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신금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는 겁재가 있었다면은, 경금 겁재가 있었다면은, 신금이 아니고 겁재가 있었다면 이걸 을경합으로 묶어서, 그쵸? 편인투식격이 성격이 됐겠지만 비견이 움직였어요. 유축으로다가 비견이 움직인 상태에서는 얘는 금생수를 할 뿐이지 금극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금은 금생수를 하면서도 금생수를 하고 싶어도 얘랑 묶여가지고 금생수가 안 되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편제를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이게 이제는 편인 투식격으로다가 임비식으로 편인 투식 인하식으로 성격이 되는 건데, 이거로 인해서 파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잘 살펴보시고 또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주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축월에 출생하고 유축으로 해합을 이루었으나,
그죠? 비견인이 격으로 쓸 수 없다. 그러므로 기토가 사령용신이 편인격이다. 자, 신금일간이 이 지지에 사유축 궁극을 이루고 있으니 일간이 왕성한데 기토 편인의 생활까지 받고 있으니 태왕한 사주이다. 그쵸? 이때 시간의 개수 식신이 투간되어 편인 투식격인데 연간의 을목 편제가 기토 편인을 극지하여 제국인으로 폐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칠살격이 성격되었다가 폐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살 이생인 이우 투제 이거인 존살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칠살이 드러나서 인성은 뭐 편인이겠죠. 편인을 생하고 있는데, 그쵸? 칠살격이 이제 식신제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편인을 봐가지고 살인상생으로 설기돼서 역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소리죠. 그런데 또 뭘 만난 거예요? 재성이 또 투간되어 있는 거예요. 재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재성이 드러나 있으니 이 재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재극인하고 재생살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합격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서 이제 인성이 거해지고, 그쵸? 살이 남아있는 거. 그래서 제극인으로 인성은 거해지고 살이 남아있는 거. 이럴 때는 합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칠살격은 선하지 않으니 역용을 해야 하는데 식신이 없는 경우 인성으로 칠살을 설화하여 순용을 쓸 때도 있다. 그쵸? 설화하는 순용을 쓸 때도 있다. 이때 편인이 칠살을 설화하여 성격이 되는데 재성이 또 투간되어 있으면 인성을 파극하고, 그쵸? 제극인으로 인성을 제극인으로 파극하고 칠살이 남으면 이거는 폐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재성이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년생 칠살격인데 파격이에요. 빌딩 임대 및 중개를 하다가 큰 소실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남자 사주 3대 운이고요. 연주가 기유, 월주가 임신, 일주가 갑자, 시주가 임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칠살격이에요. 자, 인신사에 오른 동기로서 격을 잡습니다. 투간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그래서 칠살격인데 이 칠살에서 장생주로 임수가 이렇게 투했어요. 시간으로. 그 다음에 월간으로. 그래서 이 자체가 살인상생이에요. 살인상생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또 신자진, 또 신자로다가 이렇게 또 회합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완벽하게 살을 갖다가 편인으로 딱 설계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 험난한 곳, 뭐, 또는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곳, 또 이제 이런, 남이 아직 개발하지 않은 거, 모험심이 강한 거, 이런 거에 특화된 사주죠. 이렇게 칠살격이 살인상생을 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미 이제 남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모험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 칠살의 살인상생은 오히려 그런 것을 즐기고 그거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또 큰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뭐 영웅적 기질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칠살격의 이제는 살인상생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잘 갖추고 있는데 뭐예요? 연간에 기토가 재성 같지도 않은 이 재성 정제가 기토 타김을 해버렸어요. 그쵸? 인성을 탁하게 만들었어요. 인성을 맑아야 될 인성을 이렇게. 그래서 제극인을 일단 한 거예요. 이거는 제극인을 했으니 이 사람은 꼭 생각한다는 게 남들이 망한 거, 그쵸?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거쳐 주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잘 찾아내는 그러한 선천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빌딩 임대라든가 또 뭐
망해가는 빌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싸게 이제는 잡아놨다가 되팔거나 또 그런 것들을 중개를 하거나 그걸 또 그런 걸 또 얻어서 또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또 임대를 하거나 이런 그런 직업을 그런 것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주인데, 근데 이제는 결국은 이제 정신이 그런 거니까 그런 쪽하고는 맞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운이 이제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격으로는 제극인이 되어서 이 사주도 합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위사주는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여 칠살격이고 신자가 회합을 하고 천간으로 편인이 드러나서 살인상생을 하는 사주인데 연간의 기토 재성이 인성을 제극인하여 합격이 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들 해보세요. 자, 다음은 식신격과 상관격이 성격이 되었다가 폐격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 대살, 인이, 우, 봉제, 칠살, 봉, 식재, 이우, 봉인, 상관생재, 이재우, 봉합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식신이, 그쵸? 살과 인성을 대하고 있는데 또 재를 만나거나, 그치? 또는 칠살이 식신의 재함을 만났는데, 그쵸? 제가 만났는데 또 인성을 만나는 거, 그쵸? 또는 상관생재하고 있는데, 그쵸? 제가 합을 만나는 거, 그쵸? 제가 또 합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성격이 되었다가 폐격이 된 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거가 이제는 나눠본다면 식신대살격에, 그쵸? 식신대살격에 식신이 대살하고 있는데 식신대살에 식신이 살인을 대하고 있는데, 그 식신격에 살인을 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식치살이죠. 그쵸? 월령의 식신격이고 살인을 대하고 있다는 건 천간에서 살인상생으로, 그래서 귀식치살과 같은 거예요. 이런 귀식치살을 하고 있는데 또 재성이 드러나가지고 제극인 돼버리면 합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요 예문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 예문이 귀식치살의 합격인 예문. 그쵸? 또 칠살격에서 식신을 만나서 식신의 제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칠살격이 식신 제살인 거죠. 그러니까 식신 제살격인데 또 편인을 인성을 만나갖고 뭐예요? 탈식돼서 합격이 된 거. 이게 이제 두 번째죠. 식신 제살격이죠. 그 다음에 상관생재죠. 그죠? 상관생재격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재성이 합을 만나는 거. 그죠? 요 세 개네요. 예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예문을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월령의 식신격이 천간에서 살인상생을 대하고 있어서 귀식치살로 성격이 되었는데 천간에서 재성을 만나면 제극인으로 폐격이 되니 재성이 귀신이다. 그쵸?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그쵸? 귀식치살격의 합격, 요거의 합격. 또 칠살격이 식신의 극제로 식신제살이죠. 칠살격이 식신을 본 것은 식신제살이에요. 극제로 재화가 되었는데 식신제살격이 편인을 만나서 탈식돼서 합격이 되는 거. 그렇죠? 요게 이제는 두 번째죠. 요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편인 때문에 합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상관이 정제를 생화해서 재성으로 변화하는데 상관생재로 성격되었어. 근데 재성이 합을 만나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합이 귀신이야. 이게 세 번째. 그쵸? 그래서 뭐 예문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정리를 제대로 이렇게 안에 분류를 좀 해놨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제가 좀 부족해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거라는 건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사주는, 자,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고 6대운입니다.
자, 무자, 갑자, 신묘, 정유예요. 자, 신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해서 금수 식신격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연간으로다가 무토 인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쵸? 그리고 시간에 이렇게 칠사를 만나서 이게 살인상생으로다가, 그쵸?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될 수 있는 사주예요. 이거를 기식취살이라고 하죠.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성격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월간에서 이 간목 재성을, 그쵸? 월간에서 이 간목 재성을 만나서 이게 인성이 제극인을 당해서 이거는 폐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문으로 이것을 이제 꺼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간목이 이 목국토를 하기 전에 이 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생화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목생화를 받은 정화가 다시 화생토를 해서, 그쵸? 기식취살격이 살인상생으로 이루어져서 성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육신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성이 너무 강해요. 이게 뿌리가 튼튼해요. 그거에 비해서 정화는 너무 지지에 세력이 너무 없어요. 유금에 음간의 장생지만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지 뭐 전혀 이게 있잖아요. 이 묘목도 목생화도 안 될 뿐더러 이것은 오히려 이 재성의 뿌리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지에 연지 월지에 이렇게 절지에 앉아 있는 이 정화가 이 목생화가 잘못하면 목다화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목은 간목이, 그쵸? 목은 왕한데 이제 정화가 이제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 목생화를 해줘도 이 정화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생화로 가지 못하고 이거는 목국토가 되는 그런 구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하니 금수 식신격인데, 식신격이 천간에서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고, 또 그러는데 다시 또 재성을 만나서 폐격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식신이 살인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쵸? 식신격이, 그쵸? 살과 인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서 귀식취살로 성격이 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재성을 봐서 이 제극인이 되어서, 그쵸? 재성을 보면 폐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딱 떨어지는 이제 사주 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월령의 그 문창성이 있어서 금수식신으로 총명한데도 불구하고 천간 연월간에서 제극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저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상담을 했던 사주입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에 수업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폐인이 인우 조상, 양인 투 관이 우 피상, 그 다음에 투 살이 우 피합, 걸록 월겁 투 관이 봉상, 투제 이 봉살, 시계위지 대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폐인이라고 하는 거죠. 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폐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상관폐인을 하고 있는데, 그쵸? 폐인이, 그쵸? 폐인이 또 뭘 만난 거예요? 상관을 만난 거예요. 그쵸? 폐인되고 있는 인성이 또 상관을 만난 것. 이거는 뭐야? 상관폐인 자체가 이미 이거는 성격이죠. 그래서 성격이 됐었어요. 상관폐인으로서 이미 이렇게 성격이 됐었는데 또 뭘 만났어요? 또 상관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는 상관폐인이 됐는데 또 상관을 만났다는 것은 폐인이 하나만 하고 또 상관을 또 만나면은
또 페인을 두 개로 하는 것은 일단은 불리하다는 거죠. 이 상태가. 그래서 페인이 인후 조상 그랬으니까 상관 페인격에서 인성이 그쵸? 또 상관을 또 만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는 성격됐던 것이 다시 합격이 된다. 그쵸?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양인투 관이 우피상 그랬어요. 양인격이 양인격의 정관이 투관된 거죠. 정관이 드러났는데 또 뭐예요? 가까이에서 상관을 또 본 거죠. 그죠? 상관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는 양인격에서 원래는 칠사를 써야 되는데 양인격에서 정관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관을 이제 쓰고 있는데 양인격의 정관을 쓰고 있는데 가까이에 또 뭘 본 거예요? 이렇게 상관을 본 거. 그쵸? 상관을 보게 되면 경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합격. 이렇게까지가 요게 1, 그쵸? 요게 이제 2번,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투사리 우피합이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야? 양인격의 칠살이 칠살이 저는 양인격에서 칠살이 투간해서 나타났는데 이게 뭐예요? 합을 만난 거예요. 그쵸? 합이 되는 것. 또 합이 되는 것. 그러니까는 양인격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양인격에서 그쵸? 경금 칠사를 딱 만났어요. 칠사를 만나서 이제는 격이 성격하려고 했는데 뭘 만난 거예요? 을경합. 그쵸? 을경합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합격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걸록 월겁격에서 그쵸? 정관이 드러난 거죠. 정관이 투관된 거예요. 그럼 격이 성격된 거예요. 그런데 또 뭘 만났어요? 상관을 만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것도 합격. 그쵸? 이렇게 네 번째네요.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투관됐어요. 정관을 투관됐는데 뭘 만났어요? 살을 만나는 거. 그러면 재생살 되잖아요. 제격에서 칠살 만나면 합격입니다. 제격에서 칠살 만나면 그래서 칠살이 재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제가 드러나고 살을 만나는 것. 이거는 모두 뭐라고? 이것은 모두가 꺼리는 것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신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상관폐의는 상관격이 정인으로 재화된 것이다. 그쵸? 선하지 않은 상관을 정인이 재화를 하고 있는데 또 상관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인성이 두 개의 상관을 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양인격의 정관을 역용으로 하여 성격이 되는데 상관이 투관돼서 가까이에 있으면 상관경관으로 폐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양인격의 칠살이 투관되어 역용으로 성격이 되었는데 그쵸? 용신인 칠살이 다시 양인을 만나서 합이 되는 거. 그거는 저는 폐격이 되는 거죠. 그쵸? 폐격이 되고 그 다음에 걸록 얼겁격에서 정관으로 역용해서 성격이 되었는데 또 상관을 만나면 상관경관으로 폐격이 되는 거. 제가 이제 본문에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라는 것들은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예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년생 역술인이에요. 근데 양인격 실살과 합의돼서 폐격이 된 사주입니다. 자, 남자 일대운이고 무신, 을묘, 갑진, 경호예요. 자, 갑목일간이 자, 묘월에 출생해서 을묘월에 출생했습니다. 근데 시간에 경금을 만나서 양인격이 칠사를 만나서 성격이 됐어요. 아주 있으면 멋진 사주가 될 뻔했는데 근데 월간에 을목이 같이 투관돼서 이 을목이 을경합을 해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을경합이 돼서 이거는 합격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자세하게 뭐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을경합이 돼서 합격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을경합으로 양인격의 을경합으로 합격은 되었지만 칠살이 진짜 묶인 거잖아요. 양인에. 그쵸? 그러면 격은 합격이 되어 있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상관생재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상관생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격은 파격되어 있지만 상관생재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재물은 어느 정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78년생이네요. 미국인인데, 미국인이면서 또 외교관 출신이에요. 근데, 당시에 코로나 때 이제 보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무직으로다가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은, 외교관을 하다가 무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다가, 외교관을 그만두고 여행사 가이드로 몇 년, 2, 3년째 있다가 바로 코로나를 만나서 무직인 상태에서 이제는 이 사주를 보게 된 건데, 사주를 본 사람은 본인이 본 게 아니고 이제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인데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여자인데 이제는 그 미국에서 저는 그 가이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외교관 출신인 이 남자를 같은 가이드 하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두 사람이 다 이제 그 무직이 돼서 생활이 곤란해서 여자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이제는 그 가리키면서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조달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그 시어머니랑 관계가 이제 안 좋아서 안 좋은 데다가 또 남자도 이렇게 이제 무능력하고 그리고 남자도 이제 오히려 이제 어머니 편에 서 있고 이런저런 힘든 문제로다가 이제 이혼을 상담하러 왔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어떤지 왜 합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7대운이고요. 무오, 갑자, 임자, 갑진입니다. 자,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양인월령이고 양인격입니다. 그쵸? 양인격인데 연간에 무토 7살이 딱 드러나서 아주 그 7살 양인격의 7살로다가 성격이 될 수 있는 사주인데 안타깝게 월간의 간목, 시간의 간목, 식신이 투간해서 식신이 이렇게 7살을 이렇게 극을 해서 이것이 양인격의 폐격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7살이 양인합살돼서 폐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사주는 7살이 나와 있는데 식신으로서 살을 제해서 식신제살이 돼서 양인격이 이제 파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뭐 식신제살처럼 그쵸? 7살이 나와 있어서 식신제살에서 좋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또 앞에 있는 사주도 이게 7살이 양인합살 돼가지고 좋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인격에서는 합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7살격에서는 양인합살이 돼야 되지만 양인격에서는 7살이 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사주도 마찬가지죠. 이사주도 식신제살 됐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7살이 양인격에서는 상신으로 쓰여서 이걸 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식신에 의해서 제살됐기 때문에 이거는 파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8년생 부동산 상담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담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 이런 건 저는 다 지어놓고 그것을 중간에서 이제는 상담을 해가지고 계약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아니고요. 그런 사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사주 4대운이에요. 무신, 정사, 정해, 이민입니다. 자, 살펴보면 자, 정화일주가 4월에 출생했으니까 겁재격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겁재월령인데 겁재격으로 성격이 되려면은 정관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시간에 임수 정관을 아주 뚜렷하게 잘 만났어요. 일지해수에서 이렇게 록으로 다 통분도 되고 그다음에 연지에 신금에서도 장생지로 정관이 튼튼하게 잘 나가 있었어요. 잘 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정관이 이 비경과 이렇게 정임합을 하고 그다음에 멀리서 그죠? 상관 무토가 무신
연주가 무신이니까 이 무토가 또 상관 경관까지 해서 이것은 합격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전 시간에 못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저는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저는 그러니까 성격이 됐던 것이 이제 폐격이 된 거를 그동안은 이제는 설명을 쭉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폐격이 된 것이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